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질 오염 개론 및 실험 강의를 하게 된 이성종입니다. 여러분은 2학년이시죠 지금? 2학년 과목이니까 2학년일 거고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비대면으로 한 지 2년 정도 됐죠. 이게 2년째 같은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수질오염 개론 이론이 있었고요. 수질오염 개론 실험이 있었습니다. 환경화학도 마찬가지로 환경화학이 있었고 환경화학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지금 그 환경화학 다 듣고 오신 거죠? 저한테 대부분 아실 겁니다. 기사에서 기사시험 필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졸업하기 전에 저희 거 다 따야 됩니다. 물론 환경을 전공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하실 분들은 관련 유관기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4학년 때 무조건 따셔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자, 어쨌든 이 기사시험에서 여러분 2차 때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TNTP 뭐 등등등 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 수업에 대해서 호응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실험을 대신해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질 연구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또는 아주 지금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유행하는 주제들.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환경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제가 기획을 해서 그거를 좀 프로젝트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진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찬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학기는 진짜 대면 수업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다시 비대면이 됐습니다. 10월 지금까지는 10월 4일까지 무조건 비대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안내가 갈 것 같은데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부 비대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1,500명, 2,000명 사이 왔다 갔다 거려서 4단계 하는데 확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평가죠.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볼까? 상대평가인데 여기서 되겠구나. 상대평가인데 우리가 기말고사가 40%고죠. 40%고 과제 20%, 뭐 퀴즈 20%, 출석 20%입니다. 출석은 뭐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과제하고 퀴즈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과제도 잘 쓰셔야 될 거고요. 상대평가라 이게 굉장히 저도 어려워요. 이 온라인으로 숙제를 내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위를 결정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잠시만요. 네, 어찌되었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 여러가지 질문이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시간에 안내 드린 것처럼 자연과학대학 513호 여기는 실험실이고요. 113호 제 사무실입니다. 오피스가 여기 있으니까 면담, 질문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대신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출장도 많이 있고요. 시료 채취하러 외부에도 많이 나갔다 옵니다. 근데 대부분 학교에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잡아 놓으시고 면담을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니까는 가볍게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환경공학 실무 및 연구에 대한 기초능력 배양,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고 방향을 이끌어주고 전문 연구 분야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게 하며 나아가 앞으로의 연구에서 얻게 될 개념을 더욱 훌륭하게 발전시킨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 지내왔어요. 이거는 과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서도 환경이 오염되고 그 환경이 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성,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기 전까지는 편리함만 추구했었죠. 발전만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생, 위해성, 보건,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저희가.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학과에 잘 오신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내가 생각하는 수질오염 물질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무엇을 대답할 것 같을까요? 원래 이런 거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딱 바로바로 질문하고 물어봤을 텐데, 자신이 생각하는 수질오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될까? 또 어떠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 답변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런 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정답은 없는데 과거에는요, 여러분, 자정작용을 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불과 여러분 한 40년, 50년 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태어났을 때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한 50대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50대실 겁니다. 평균적으로다가. 그분들이 태어났을 시기, 이때쯤 하면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집 앞에 개천에서 했습니다. 빨래. 음식도 거기 있는 물 그냥 퍼다가 했어요. 우물 퍼서 먹고. 그리고 우리가 쓴 물, 사용한 물 그냥 강에다, 개천에다 그대로 또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강줄기들이 점점 크게 돼가지고 큰 강으로 가서 자정작용을 거쳐가지고 바닷가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환경에서 버리는 물질들은 자정작용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제나 그리고 농사, 대부분이 논밭이었죠, 여러분. 거기에 있을 때 비료 등등등의 오염 물질, 여기에는 N하고 P하고 여러가지 수질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비료, 이런 것들이 비가 오거나 또는 농사에서 농사질 때 물을 준 다음에 그게 빠져나갈 때 많은 양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염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주된 오염물질이었어요. 현재는 뭡니까, 여러분? 현재는 산업화가 됐으니까 이런 오염물질, 아주 기초 물질에 대한 오염이 아니라 뭐 중금속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등등등 물질들, 그죠? 미래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미량 오염 물질들, 이런 게 좀 인간에게 위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의 수질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삶의 질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나 특성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텍스트를 책으로 봤을 때, 책이 보면은 뭐 몇 장을 거쳐서 서술돼 가지고 쫙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수업 방식도 여러분,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공 서적을 무조건 샀어요. 제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원서로 그냥 무조건 샀습니다.
안 사면은 교수님들한테 혼났어요. 점수도, 학점도 이렇게 안 주고.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서 특히 또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이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끔 제작해서 이렇게 좀 PPT나 대표적으로 이런 PPT를 드리는 게 좀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하고, 본 수업에서의 원래 그 교재는 첫 장 보면 수질관리, 동아기술에서 나온 수질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 책으로 오랜 기간 20년 30년 선배들이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거기는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로 PPT를 만들 테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읽은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겠죠.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올바른 이해. 물의 특성. 역사적으로는 TDS 인구 증가로 인해서 병원성,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특성에 맞게 수질 오염물질의 특성이 바뀐다. 이런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는 TDS,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입니다. 총 용존되어 있는 고형물질. TDS, 총 용존 고형물질 써줄게요. 총 용존, 그리고 잠시만요. 저 배터리가 정지 좀 시키고 배터리 좀 거기 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자, 총용전 고형물. 이거 물에 녹아있는 고형물들의 총합이에요.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물에 녹아있는데 고형물이다. 소금물, 우리 소금탕이 아니라 바닷물. 바닷물을 염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염전하면 염전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다 증발이 됐어요. 증발이 된 다음 남아있는 알갱이들 있죠. 여기에는 남아있는 알갱이에는 클로라이드 이온, 포타슘 이온, 설페이트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등등등등등등이 엄청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자, 물이 다 증발하니까 녹아있던 이런 고형물질들, 얘들 증발 안 해요. 녹아있던 고형물입니다, 여러분. 물이 다 증발하니까 녹아있는 고형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아서 천일염물에서 먹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총용존 고형물 TDS 하면은 소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염전. 그러니까 고형물이면 고형물의 그 종류는 뭐가 있을까?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 설페이트, 황산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 용존되어 있는 고형물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죠. 자, 인구 증가, 병원성.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환경은 관리 안 하고 물을 다 강물이나 하천에 막 배출했을 때입니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유행이 됐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인데 돼지 콜레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돼지 콜레라 지금 우리 뉴스 보면 아마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나 발생하는 건데, 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콜레라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잘 안 씻는 애들 막 놀렸어요. 야, 너 돼지 콜레라 걸린다 막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병원성 미생물들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받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 발전에 따라서 1차 철강의 조선 사업이나 철을 이용한 산업이 발전되는 시기에서는 물에 중금속 성분이 많이 나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농업이나 1차 산업이 막 성행했던 이런 시기에는 질소나 인이나 이런 유기물의 유기 상태의 물질들이, 유기성 물질들이 영양염류 물질로 구분되는 이런 물질들이 수질 오염 물질의 특성일 겁니다. 어쨌든 쉽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처리 방법들을 수질공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 원래 이때도 옛날에 좀 기념도 하고 기념 행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죠,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런 공학적인 수질 오염을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어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산업에 접목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나오나? Grammarly can help you write quickly and confidently, so you never have to slow down at work. 조금만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점점 흰다리 새우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갈수록 해양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산 양식이 어려워지며 생산량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은 새로운 양식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엘바이오텍은 수산 양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올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엘바이오텍 바이오플락 신기술 친환경 무항생제 수산 양식입니다.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물이 부족하고 부지가 좁은 공간에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을 환수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키워내기 위한 고밀도 양식 기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동영상을 기반으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해 볼 거는 이 바이오플락이라는 기술입니다. 내용만 볼게요. 물이 부족하고 부지가 좁은 공간에서 유용미생물을 이용하여 물을 환수하지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키워내기 위한 고밀도 양식 기술이다. 자, 생물이 많으면요, 물이 오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을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물을 환수하지 않고 길러낸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수질, 하수, 폐수,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문제시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질소를 산화시키고 환원시켜서 수중에 존재했던 이 암모니아를 N2, 질소 가스로 날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의 수질 기술, 이런 수질 공정 기술, 공학 기술이 환경학과에서 배운 이런 기술이 이런 양식 산업에다가도 적용된다는 거죠. 간단히 조금만 더 볼게요. 않고 많은 양의 물고기를 키워내기 위한 고밀도 양식 기술입니다. 그럼 바이오플락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료의 단백질 성분 중 실제로 물고기가 먹는 양은 약 70에서 80%이고 나머지 20에서 30%는 물에 녹아 해로운 아질산, 암모니아 성분으로 변합니다. 바이오플락 시스템은 물에 녹아 버려지는 질소 화합물 트리메틸라민을 미생물이 분해하여 다시 단백질 상태로 유용 미생물의 매개체가 되어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수산 양식의 문제는 크게 생산 비용 문제, 수질적인 환경 문제, 증식 기술 문제입니다. 특히 수질과 저질 문제를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산 비 자, 요게 제가 동영상을 20분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여러분. 20분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이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0분씩 끊을 건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요 내용은 간단하게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